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이재명 학영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보여지는 화경 속에는 이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화경을 블로그에만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뭔가 암벽 위에서 로프에 매달려 가지고 뭔가 이제 오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암벽이라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사람이 산길을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길이 나 있는 데를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길,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암벽 능선 정상에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흐릿하고 어두운 날씨로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이제 어둡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이 이전 상황에서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나올 수 없는 상황, 어디에 갇혀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화경에도 똑같이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이제 상황이 이제 조금 마음속에 여유롭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등성 정상에서 보니까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면서 옷도 막 펄럭이면서 얼굴 자체가 시린 듯한, 바람에 시린 듯한 그런 역경들은 지금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대부분이 이제 뭔가 시도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공을 드리블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진두지휘하듯이 손가락으로서 뭔가를 가리키면서 누군가한테 이제 이쪽으로 패스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패스를 하고, 나름대로 변칙스러우면서도 머리 회전을 통한 어떤 그런 작전 하에서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고 나중에 호쾌한 그 덩크슛을 내리꽂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성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성과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화경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 호숫가에 눈물의 빛이 막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왜 등들이 막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눈물에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물을 던져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요. 그거는 뭐 나름대로 내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도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거고, 그 목표하에서 결과를 얻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성과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 산 능선 위에서의 어떤 칼바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설 잡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뭐 탈당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세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잡음이고, 결과적으로 목련꽃이 필 이제 시기쯤 돼가지고는 그 물고기를 자기가 이제 구워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자기가 얻는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얻는 거고. 근데 이제 여름 이후, 하반기 이후 펼쳐지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가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큰 나무들을 베면서 길을 내요, 산길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산길을 낸다는 것도 정리 과정이거든요. 없는 길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뭐 특검일 수도 있고, 꼭 한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꼭 집어서 화경이 뭐 특검만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자기가 개척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가을 낙엽이 이제 쌓이는 상황에서, 쌓인다는 건 뭔가 답답함인데 그 안에서 그 자루에 그 낙엽들을 불을 지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은 긍정적인 결과로서 올 한 해를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뭔가 새롭게 길을 내려고 방법을 찾고, 그걸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실천해가면서 뭔가 길을 내는 모습들, 그런 식의 어떤 화경이 이제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나름대로 민주당 대표로서의 어떤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운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운상의 환경이 이제 이분 사주가 정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겨울에 형국에서 이 자신이 타고난 부분의 지금 운의 형태는 여름의 어떤 형태거든요. 여름의 형태지만은 항상 그 형의 틀, 형살이라고 하거든요. 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인데, 환경상으로 볼 때는 작년이 또 묘년이 되면서 자기가 타고난
운의 형태에서 명의 형태에서 운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거를 앞길을 막기 위한 어떤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자기의 역할이 깨지는 형국은 아니라는 거죠. 형으로 해서. 그게 그나마 그래도 운 자체가 그걸 지키는 그런 득이 되는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진년의 운의 형국은 내가 이제 결국은 나무를 키우는 형국이에요. 많은 나무들을 키워내고 물이 돼서 나무를 키워주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다. 물론 그게 또 지나치면 관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운의 형태로 화경도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뭔가 해결을 보여야 되는 운이라면은 상반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는 물이 되는 역할이다. 내가 나무에 물을 주는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이십니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뉴스도 안 보는데? 근데 선생님 진짜 뉴스 진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봐. 재미없어. 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하긴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12구설이 많다. 일단 첫 번째 내한테 나오는 소리가 12구설이 많고 좀은 숨을 죽인다. 내 입지 조건을 올리려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개구리가 높이 뛰려고 준비하는 태세처럼. 움츠리고 있다가. 좀 움츠린다야. 움츠린다. 내년에 좀 움츠린다. 하지만 자기 입지 조건을 위한 준비다. 계획을 머릿속에 그 양반 머리가 좋네. 머리가 좋네. 혼자서 생각이 많고 머리가 좋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좋네. 좋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이 많고 계획을 잘 짠다. 계획적인 사람이야. 내 머릿속에 계획을 다 짜놓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네요. 무서운 사람이 있지. 계획 치고 빠질 때도 알면서 움츠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 그냥 움츠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움츠릴 때는 이유가 있어. 너네 두고 봐. 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눈에 도끼가 있고 살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너 두고 봐 하면 꼭 그걸 되갚아주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지. 내년에는 보게 되면 내가 외부 쪽으로는 이제 사람의 내 얼굴, 쉽게 말해서 만인간 천인간한테 내가 보여주기를 많이 한다. 좋은 모습 같이 조금 유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다는 모습을 많이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시기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막 싸우자가 아니라 좀 움츠리는 면이 보인다. 너 죽었어 하고 싸움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 싸움박질이 일어나면 조금 서로가 뭐라 그럴까 회의하듯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듯이 그러려는 성향. 나는 이렇게 너네들이랑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 입지 조건을 올리기 위하고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 그분이 그 전에는 좋았던 이미지도 있었겠지. 사람을 다스리는데 근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더니 독선이 비쳤겠지. 그 독선이 나한테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깨달은 거. 발전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발전일까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의 변화무쌍한 모습인데 나는 그 자기를 어떻게 만드는 재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 위기 모면의 대처면도 있다고 봐야 되지. 그분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고 움츠렸다가 뛸 준비하고. 그게 내년도도 마찬가지. 가을 정도 바람에서는 다른 위기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가을 오면 찬바람에 다시 고개 들걸. 내후년 초부터는 내후년 초, 그러니까 25년 초. 그렇지. 내년 말에서 후년 초에는 고개를 든다. 이제 욕심 부리자. 그렇지. 과정. 내년은 과정이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 그냥 그 사람, 그분의 운을 볼 게는 아닌 것 같아.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야, 그분들은. 내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세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나 그거가 그런 부분. 순간순간의 처세? 그렇지. 처세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재판에 대한 리스크도 있잖아요. 재판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비도 많은데 잘 피해 나간다. 잘 피해 나간다. 위기 모면하는 거가 있다. 치고 빠지고 잘한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대통령 선호 지지율 막 조사 같은 거 그렇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낫다라고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라의 임금의 사주는 아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밑에 뭐 영의정 좌의정의 사주는 있다라지만 임금의 사주는 아니다. 옛날 말로 따지면 그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갈 수 있는 게 지금은 대중적이고 또 평판이고 그죠? 틀린 거지. 뭐 어떤 사람의 이렇게 뭐 정치판이라든가 뭐 이런 의원급이라든가 이렇게 점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톡 까놓고 얘기할게. 말을 못 돌리니까. 어떤 분 같은 관이 딱 찍혀 있어. 그러니까 금 배지가 보여. 선거철에 막 비서분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금 배지가 딱 보여.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네 그래. 이 사람은 말로 못 처먹고 사네. 그래서 관이 없는데 관을 만드는 거지. 왜? 좋잖아. 언변, 처세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이다. 너는 나라의 관을 먹겠다. 사주에 있지만 지금 세상은 옛날 세상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지. 대중적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 이미지. 내가 봤을 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세상 같은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한번 인물에 대해서 네네. 하반기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많이 되셨잖아요. 계속 요즘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안타깝죠? 정말 용이 승천해서 개가천선 해야 될 기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딱 추락했네?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기운도 약하고 운기도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털 거 털고 앞에서 조율 못하면 뒤에서라도 조용히 조율해서 좀 일단락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것 하나 정리되지 않고 계속 판만 까는 것 같으니까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전만 해도 정말 승천하는 기운이었어요. 관상이나 기운 전체가 다. 근데 이제 딱 꼬꾸라졌다고 꼬꾸라진 걸 인식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이미 하수구에 딱 꼬꾸라져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 자체가 네네. 근데 자기는 아닐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 상황 판단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셨을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좀 성향은 좀 어때 보이세요? 정말 머리가 좋죠? 정말 뛰어나요. 계산이 빠르고요. 판세를 금방 읽는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꼬꾸라진 걸 읽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못 진전하고 자꾸 옆으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수습하기에는 이미 어떤 큰 사건이 하나 탁 터지지 않는 이상, 탁 넘어오지 않는 이상 다시 승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올라갈 거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더 위험하세요. 이게 지금 딱 털 거 털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뒤에서 어떻게 쇼부를 치든 뭐를 하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돼요. 내가 난 지역 이런 건 없어요. 앞전에 말씀드렸어. 그래도 전라도 산다고 민주당이 1순위인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다고요. 바뀌었다고. 바뀐 거 빨리 판세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못 읽고 자꾸 그러고 계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본인만 불리하게 돼요. 전체가 다 불리한 게 본인만 불리하게 된다고. 23년 운세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편인가요? 7, 8월 달에 되게 고비처럼 보였어 저는. 사주도 모르고 뭣도 몰라요. 근데 요즘 계속 뉴스에서 보면 이분 다음 달 고비겠다 다음 달 고비겠다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했거든요. 정말 고비실 거예요 지금. 음력 7, 8월 요때 종집을 찍냐 요때 마무리를 치냐. 좀 멀리 봐서 이제 또 내년 운세를 한다고 하면은 좀 내년에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그 자리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표 자리요? 네네. 대표도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뭔가를 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지 이분한테 득이지 다시 똑같이 딱 나와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만약 진짜 손님으로 오셨어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그냥 손 털고 나와가지고 잠시 자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바득바득 하니 그냥 손 털고 나와서 자숙했다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이분한테 더 이득일 텐데.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빨리 수긍하면 다음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긍하지 않고 저렇게 바득바득 하시면 다음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네네. 하나의 근데 방법이다. 이 쉴 때 감옥 가실까 봐 모시고 저렇게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네.
그건 협상하면 될 것 같은데. 난 모르겠지만. 협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에 최근 화제의 인물 운이 어떨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또 이재명 그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속 여부,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구속 오래 안 된다. 네. 작년에 찍었죠. 네, 23년도에 안 된다. 네. 안 됐죠. 안 됐죠. 아직도 근데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니까 응. 올해 또 안타깝게 이렇게 피습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운이 어떨까? 이렇게 험난할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운이 크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반기부터 더 이분의 운이 사납다. 더 힘들다. 이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연결이 됩니다. 이분 올해 작년에는 구속이 안 됐지만 올해 제가 뭐 이렇게 뭐 또 구속된다 안 된다 이래 말하면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기 때문에 제가 말도 조심스러운데 하지만 우리가 운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운을 보면은 이분 올해는 갇히는 형국이야. 예. 어떻게 보면은 양력으로는 8, 9월 달. 양력으로 8, 9월. 예, 음력으로는 7, 8월 달. 이분의 운이 내가 갇히는 형국이고 이번에 이분이 어쨌든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당대표시고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자체가 올해 운이 산 넘어 산이고 앞이 그다지 이렇게 막 이렇게 밝게 보이진 않아요. 다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분의 운에서 그래도 이분이 작년에 개묘년 토끼년에는 어쨌든 내가 몸에 흉사를 지녀야 되거든. 건강으로 쓰러지든 남한테 피습을 당하든 내 몸에 칼자국을 댔단 말이야. 수술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셨다 나오셨단 말이야. 토끼띠 개묘년에는 어쨌든 내가 그걸 운으로 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올해 운에서 내가 인간으로 간제가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뭔가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시는 건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끌면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한다. 그로 인한 또 후폭풍들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의석수로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 총선이 나한테 바람막이나 나한테 병풍막이는 힘들다. 올해 운도 안 좋네요. 예, 올해 운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개묘년 토끼의 운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올해는 내가 리스크가 생기고 결정적으로 내가 간제에 걸려드는 형국이다. 이분은 운이 언제쯤 다시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이 넘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이 올해 운에서 내가 힘들게 휘청거리면 7, 8년은 내가 힘들다. 근데 뭐 우리가 워낙 이 당이니 저 당이니 뭐 수박이니 뭐니 이러잖아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유튜브 찍으러 와가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감옥 안 간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보고 수박이니 아니 개딸이니 진짜요? 너무하시다. 내보고 국민의힘 당이니 저는 이 당 저 당 아니거든요. 그냥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뭔가 운을 띄워주면 그 운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다 하면은 올해는 뭔가 내가 그 덫에서 피해 나가기는 힘들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기도 너무 꺾여버렸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기가 너무 꺾여버렸어. 근데 그 사기가 곧 운이잖아. 운에서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 칼 맞을 일이다. 근데 그때 이거 법안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할 때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어쨌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반란표가 나왔죠.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됐고 또 제가 칼 맞을 형국이다. 이분은 어쨌든 다니면서 칼을 맞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관제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롭고 벗어나지는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올 하반기 중반기가 넘었으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내가 관제 아닌 관제에서 갇히는 형국이다. 아, 진짜 여러분들 선생님은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저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무당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도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제일 답답한 거는 뭐냐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당은 어떻고 저 당은 어떻고 상대 당을 지금 휘어잡기 모함하고 막 여론을 끌고 가고 뭔가 자기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묘책을 강구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무엇 때문에 여당을 손을 들고 야당을 손을 들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거는요. 그분들이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 여러분들도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뭐가 제일 답답합니까, 지금?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지금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당은 어떻고, 저 당은 어떻고. 자기네들 살 궁리를 하잖아. 누구 돈으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막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 푼 한 푼 벌어가 한 달 한 달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내기도 빠듯한데, 진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징수. 강제 집행하고 압류 당하고 다 하잖아요. 그 없는 사람 심정도 모르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 돈 갖고 그 강제 집행시킨 그 돈 갖고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국민이 지금 앞양이 있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위해서 정권을 바꾸거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내놓고 국론을 펴놓고 이게 제대로 된 국정이 아닌데 무슨 국정 내가 이 당 저 당 편을 들겠습니까? 나도 국민입니다. 나도 세금 내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세금 낼 때마다 힘듭니다. 요즘 막 뉴스 이런 거 안 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뭐 부동산 대책이 어떻고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자가 어떻고 이런 말로 해가지고 뉴스를 채우는 게 아니고 야당에서는 누가 어떻고 여당에서는 누가 어떻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꾸만 이런데 인기몰이나 여론몰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묘책에 우리가 술책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냉정하게 정말로 국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안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고 국민이 살 수 있는 대책안을 내놨을 때 얼마만큼 실행했냐를 갖다가 물어보고 그거를 질타를 하고 그거를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좀 바쁘고 저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쉬고 싶어서 네. 좀 쉬었어요. 근데 문자로 선생님 유튜브 왜 안 나오냐는 얘기를 매일같이 오더라고요, 문자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촬영해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저번에 음. 그 이재명 대표의 한번 문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잠시 안 본 사이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었고 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다시 몇 년생이죠? 제가 처음에 감옥을 간다고서는 영상을 찍었다가 운이 바뀌어서 감옥을 안 간다고서는 영상을 다시 내보냈어요. 근데 원래 긴급체포 동의안에 그게 성사가 됐는데 지금도 감옥을 안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감옥을 안 간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매스컴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자꾸 무마를 시키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긴급 체포 동의안이 체결됐어도 감옥을 가셨어도 금방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어느 정도로 높나요?
제가 보기엔 70%? 이 최근에 진짜 막 그 연예인 막 마약 뉴스 나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가리기 위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유명한 탤런트든 가수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더 번져가지고 더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걸로 덮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셔도 금방 나오는 걸로 보여요. 금방이라면 어느 정도 가요? 한 2-3달?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오랜 기간에 감옥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단 감옥을 가면은 대통령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 주위에 조력자가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무혐의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무혐의라는 게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라는 건가요? 아니면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로 나오는 거죠. 혐의가 없으면 왜 가겠어요. 뭐 누명 써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분은 좀 제가 비하 발언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대로 항상 제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 먹었지만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분은 어찌 됐거나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금방 풀려나실 분이고 그렇다고 이분이 대통령까지는 되는 거는 안 보여요. 근데 선거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보여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네.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죠. 그 또 다른 게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아, 24년도에? 그렇다고 이분이 당선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샛별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 씨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또 해보니까 떠오르는 샛별이 한 분이 더 나타나셨어요. 그때 가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분이 나타나실지는. 물론 정치 쪽에서 뭐 여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도 아닙니다.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씨가 감옥 가는 확률은 좀 제가 보기에는 70%는 안 가는 걸로 보이고 30%는 가요. 가더라도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대선 나오실 거예요. 2027년. 네, 2027년에 대선 후보로 나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